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오늘이 초복입니다. 초복. 보양식도 많이 드셨습니까? 연일 날씨가 30도가 넘고 소나기도 한번 내리긴 하지만 굳업시근한 날씨, 이런 날씨에 체력이 급격히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양식을 많이 찾으시죠. 저도 오늘 이 서울경제TV의 두 멘토와 함께 닭 한 마리 잡아 먹었습니다. 참 맛도 좋고요. 기분이 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느꼈는데, 자, 최근에는 뭐 보양식 하면 닭게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장어도 나오고요, 콩국수도 나오더라고요. 콩국수 그래도 육개장도 있고요. 여튼요, 이번 여름 후덥지근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지만 주식 투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한 보양식이 그러한 삼계탕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주식에 살을 찌워갈 수 있는 보양식은요, 바로 저희 대박 플러스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기법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니까요. 주저 마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해야 되겠죠. 지난주 흐름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흐름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은 상당한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게 기조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지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또 유력한 자금이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는요 1.48포인트 하락하면서 2019.42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반면 1.32포인트 상승하면서 560.25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0.40원 올랐죠. 네, 1029.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이 무슨 일입니까, 그죠? 여객기가 격추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한번 제기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좀 초반에는 흐름들이 꽤 안 좋았어요.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과거 키프로스 사태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도 있었고, 이 외적인 충격들 분명히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시장이 잘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 그러한 내용보다 우리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우리 시장의 낙폭을 급격히 줄이는데 이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흐름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수가 대양봉이 나왔죠. 엄청난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어떤 추세를 제가 그려드리면서 이 추세를 깨지 않을 것이다,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이 삼각 추세를 이제 돌파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다. 제가 기술적 분석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흐름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가장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6월 말에 급속도로 줄어들었던 이 거래량을 보시면 6월 말 급속도로 줄었던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들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자, 선물에서 보시면은요, 2475계약을 매도했어요. 2475계약을 매도를 했는데, 현물에서는요, 1200억 순매수로 잡혀 있죠. 근데요,
지금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건지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장 마감될 때까지는요 분명히 매도입니다. 분명히. 오늘도요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한 800억 가량의 순매도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종가를 딱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플러스로 돌아서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전 같았으면 금요일 어떤 거예요? 금요일만 들어오면 주말 리스크 때문에 현금 가지고 넘어간다. 근데 현금 가지고 넘어가는 건 척 해두고 장 막판에 항상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거. 이런 흐름은요 시장이 아주 강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반면 기관들은 많이 팔았어요. 근데 기관들 판 주체가 재밌어요. 2,500억이나 팔았는데 우리가 기관들이 팔았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집단 누굽니까? 투신, 그죠? 아, 또 투신들 팔았나 싶은데 아니에요. 누구냐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3,621억의 강력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거 아시죠? 국가지자체의 매수 매도를 완전히 거꾸로 해서 수익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결코 이 시장의 주력의 집단은 되지 못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유럽계의 자금은 계속해서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유럽계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분명히 자금이 들어와서 사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고 있냐면요, 공매도로 칩니다, 지금. 지금 이 시장에서요,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뭐,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는 6일 연속요, 공매도 비중이 15에서 20%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15에서 20%가 공매도가 나오는데, 공매도가 전부 다 누군지 봤더니만 전부 다 이렇게 창구예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랠리를 보일 종목들, 몇 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S로 시작되는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일째 평균 공매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40%예요. 하루 거래량의 40%가 공매도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라는 게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내겠죠. 그런데 공매도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한계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죠. 왜 이 이상 절대 파는 사람이 없고 기관들이 들어온다든가 다른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 한계치에 머무르면 돌아서게 되는데 그 공매도 양만큼 급격히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지금의 상황은요. 유럽계 자금이 완전히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는 공매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매도를 뒤집어지는 순간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는 오늘의 흐름도 저는 굉장히 좋고 기분 좋게 봤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이제 지난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S&T 모티브 21.7%. 아우, 상당히 좀 수익이 잘 나고 있네요. 두 번째, SKC 9.3%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번 주에 목표가 38,0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고요. 제가 목표가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남았다는 것을 좀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 현대차 지난주에 삼성전자 현대차의 랠리가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해 드렸었는데 현대차 일주일 만에 4.5% 아주 강한 흐름 나왔고요. 한섬이 퍼시스가 마이너스 1.9%, 그리고 한솔테크닉스가 마이너스 6.7%, 그리고 금호타이어가 마이너스 8.5%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요, 경기 민감주보다 저희 포트는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보다 약간의 방어주들이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형, 소형, 중형주 것보다는 대형주, 1등주, 소위 말하는 업종 대표주가 좀 부상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은요, 지수 중심의 상승과 유럽계 자금이 대형, 업종 대표주들을 대부분 건드리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볼게요. 우선 S&T 모티브인데요. 오늘은요, 저희 밸류밴드 가지고 다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 모티브 보시면은요, 지금 상승세가 상당해요. 그죠?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중간 적정 주가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밴드로 충분히 향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은 살짝 누그러 떨어지지만 이 3분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3분기 기대감이 어떻게 다시
우상향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 그리고 시장 인정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 라인, 즉 한 밴드 위에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35,000원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무난히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SKC가 38,000원에 살짝 맞고 떨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자, 지금 38,000원 자리가 어디죠? 정확하게 밸류밴드의 1차 고평가 진입 라인이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는요, 언제, 이 앞에 보시면 저항대가 있나요? 일반 차트로 보면 이런 저항대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근데 기업의 실적 가치와 내재 가치, 그리고 시장 인정 가치를 보면 이런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하에 어떤 밸류밴드 투자는 좋다고 계속 말씀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살짝 누그러 떨어졌지만 이미 전반적인 실적의 밸류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고 제일 위에 44,000원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할 것이다. 즉 뭐냐면 지금 이 SKC 같은 경우는 밸류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 역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대차인데요. 드디어 최바닥에서 터닝이 나왔죠. 터닝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을 때 그 전주가 바로 어느 자리였냐면 여기 이 자리와 이 자리였거든요. 지난주가 이 자리예요. 보시면은 밸류밴드의 적정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적정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거꾸로 바닥을 갈 수는 없는, 물론 갈 수 있죠. 근데 이러한 게 장기간 진행될 수는 없다는 거죠. 주가는요, 반드시 적정 주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이다. 4.5% 더 기분 좋으시겠지만은요, 아직도 웃기에는 빠릅니다. 예, 좀 더 시세몰이 한번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섬인데요. 한섬도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 내영주와 이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바닥권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역시 이 적정 주가의 라인 자체가요, 부담 없습니다. 부담 없이 일정 부분 상승세 또는 수평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다만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저와 동일한 분석을 거의 하거든요. 동일한 분석을 해서 이 정도면 사야 된다. 사고 들어가면서 적정 주가로 잘 회귀하고 이렇게 되는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로 올라가는 동안에 누군가가 수급이 저와 거의 비슷한 상황 판단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격에서 매도는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퍼시스입니다. 퍼시스를 보면은요. 네. 퍼시스의 경우는 지금 우리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1.9%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변동폭이 지금 살짝 한번 상승을 했다가, 살짝 했다가 다시 적정 주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죠. 즉 뭐냐면 적정 주가는 시장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를 하회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다시 한번 제2차 도약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의 도약보다 적정 주가 레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빨간색까지 도약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퍼시스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손실폭 마이너스 1.9%가 크지 않죠? 네,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인데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인 약간의 지금 상황을 보면 밸류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전망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향후에 3분기 전망이요, 계속 수정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요 한솔테크닉스는요, 다음 주 반등을 노려가지고 한솔테크닉스는 매도를 할게요. 매도를 해서 우리가 매수 가격, 제가 추천해드린 가격 부근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익률이 제일 안 좋게 나오는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어느덧 금호타이어가 손절 가격이 우리가 11,000원인데 11,350원이니까 350원 정도
밖에 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흘러내렸는데 중요한 포지션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선을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쪽 적정 주가와 밸류 선입니다. 이게 2분기예요. 2분기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지금 3분기입니다. 3분기. 자, 2분기보다 3분기의 각도가 어때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강하게 올라갑니까? 약하게 올라갑니까? 더 강하게 올라가죠.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은 더 좋다고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요, 다시 올라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부분의 경우가요, 일반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한다든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포트 재정비, 즉, 타이어에서 어떤 롱숏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타이어주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는지 가르쳐 드리면 그 부분에서의 자동차 본주로 간다는 거예요. 즉, 금호 타이어나 한국 타이어나 넥센 타이어 같은 걸 팔아서 현대차로 더 집중하는 현상. 이런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밸런싱이나 업그레이딩을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부터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경우가 있죠. 소위 말해서 투매와 지침에 따라서 던지는 이런 케이스. 두 가지의 케이스도 이 본질적인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순간적인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다시 회귀하는 데는 역시 뭐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이 350원 이 정도만 터치를 안 하고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터치하면 우리 규정상 순간적으로 빠져버려 가지고 그렇게 되면 좀 아쉽겠지만은요. 여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최소한 이 초록색 라인까지는 파시면 안 됩니다. 초록색 라인이면 13,500원 정도 나오죠. 예. 그래서 목표가 15,000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13,500원 이하에서는 파시면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밸류 대 베이차 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 추천 종목에 대한 A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문의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시장은 2200포인트까지 강력하게 갈 수 있는 시장에 충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수급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요? 유럽계 작은 부분을 우리 집중적으로 조명해 드렸죠. 2주에 걸쳐 가지고. 그러면 이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두 가지를 오늘 더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바로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하나는 펀더멘탈이라는 거고,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자금 말고 다른 수급은 우리가 체크할 게 없나?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면은요, 서머랠리 기대해도 된다. 이거예요. 서머랠리 기대해도 된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근데 항상 서머랠리가 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머랠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양치기 소년들이 됐어. 전부 다 전문가들이 뭐 해마다 그러거든요. 서머랠리다. 근데 막상 서머랠리 어디 갔노?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올해 서머랠리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서머랠리야. 그럴 줄 알았다.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동안의 주가는 어때요?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발목까지 또 안 올라온 거예요. 스타트가 계속 될 겁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지수 중심의 강한 상승장에는 대형주를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올 한 해 유일한 장이자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장이 7, 8, 9, 3개월이라는 거. 3분기가 올 한 해의 승부처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점검하는데요. 이 그림을 제가 조금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위에 파란색 있죠? 이게 이익입니다, 이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표시하는 게 PER이라고, 그죠? 자, 밑에 파란색이 뭐냐면 자산입니다, 자산.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PBR로 표현을 하는데, 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주가는 올라갈 때는 무엇을 먹고 올라가느냐면요, 무엇을 먹고 올라가느냐. 원래 뭐 꿈을 먹고 올라간다 이러겠는데, 꿈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한 종목 같은 경우, 몇 종목 같은 경우 꿈을 먹고 올라가겠죠. 근데 사람이 꿈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까? 명언 있잖아요.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이 창문 밖으로 나간다.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즉 뭐예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은요. 이익이라는 과실을 먹어야 됩니다. 이익을 먹고 올라가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익을 먹다가요. 우리가 계속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뭐 살도 띠룩띠룩 찌고 저도 그래가지고 단식하고 뭐 그러는데 막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으면 쫄쫄쫄쫄 굶지 않습니까? 쫄쫄쫄 하면 우리가 나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굶으면 나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하면 하루 딱 굶으면 죽습니까? 실제로 배가 고파서 안 죽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뭐를 태웁니까?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막 태우게 되잖아요. 기업의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때마다 이익이라는 밥을 먹어줘야 되지만 이걸 못 먹으면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이 에너지를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까지는 딱 들어가는데 도저히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죽는 겁니다. 기업이란 그래서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바로 이 이익이라는 밥을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밥을 먹고 올라가고 또 밥만 먹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오늘 지금 배가 부르긴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라고 생각되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주가라는 게 지금 이익을 내고 있지만 다음 분기는 더 많은 이익이 날 거야 하면 기분 좋게 달려가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기본적으로 어디? 바로 자산이라는 기초 에너지에서는 딱 일정 부분 방어가 된다.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지수 측면으로 보면 이러한 게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러한 지수 측면을 제가 종목으로 바꿔놓은 게 바로 밸류밴드예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까만색이 뭐냐면 주가고요. 여기 이익이라 그랬고요. 밑에 진한 파란색이 자산이라 그랬어요. 이익이 이렇게 이익이 증가돼요. 그죠? 이익이 이렇게 증가되니까 주가도 어떻게 돼요? 이익선을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익선을 따라 올라가죠. 그런데 이때부터 보세요. 이익이 어떻게 돼요? 2011년 한 8, 9월 달부터 이익이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이제 뭐예요? 영양이 부족한 거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지수는요, 쿵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여기 이 부분 한번 보자고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쿵 떨어져가지고 어디에 멈추는지 봅시다. 여기서 딱 멈추고는 다시 올라가요. 근데 주가는 다시 올라갔지만 이익이 못 올라가니까 다시 떨어져요. 또 여기서 멈췄네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익이 또 줄어드네. 또 떨어져요.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익이 계속 제자리네. 또 내려와요. 떨어지네. 여기 와요. 올라가는데 이익이 부족해. 올라가요. 감아보세요.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익을 타고 올라가는 이때까지가 있었고, 언제? 2011년 8월까지는 이익을 먹으면서 신나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신나게 달려갔는데 이익이라는 과실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산 가지고 떼우는 거예요. 시장이. 자산 가지고 떼우니까 지수가 올라갈래도 이익이 있어야 먹고 달려가는데 쫄쫄 굶고 있으니까 뭐 달릴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항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익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 이상한 전문가들 뭐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좀 함정이 많은 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번 지수가 1950포인트가 깨지면 다음 지지선은 1850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럼 1855면 1700 갑니다. 1750오면 1500 갑니다. 맨날 그래. 맨날. 근데 1850이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나온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가는요, 이익이 줄어들어도 어디서 멈춘다고요? 자산에서 멈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코스피의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도 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안 나오냐면 기초가 자산이 되는 시장의 기본적인 자산이 되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 밀린다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는 자리예요. 이제 떨어질 자리는 없고 뭐만 있으면 된다. 누가 밥 좀 줬으면 좋겠다. 이익만 생기면 이제 이익이 이렇게 떨어진 거에서 이익이 증가되면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익을 먹고 다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 시장의 이익이 과연 증가될 수 있느냐? 왜 지금 시장의 이익이 증가 못 된다고 이렇게 증가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냐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 이익은 전부 다 지금 누가 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내고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런 이익을 우리 지수는 절대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즉 신고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기본적인 베이스의 이익은 나와줘야 되고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뭔가 새로운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존재해야지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소재와 산업재 군들이 랠리가 나와야 된다. 이것들이 이익이 나와야지만 우리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이익이 나와야 2200포인트가 돌파가 돼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군들 없이 2200은 나올 수,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가 150만원이 안 되면 2200포인트가 못 간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삼성전자는, 물론 이제 150만 넘어갑니다. 물론 넘어가고 아주 좋은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보다 다른 쪽에 이익이 발생해야 돼요. 그럼 요것들이 이제 이익이 날 소지가 있느냐? 2분기가 마지막 바닥이잖아요. 건설업종은요, 작년 4분기에 마지막 전부 다 마이너스 만들어내고 1분기부터 그냥 플러스가 나고 있죠. 지금 1분기에 마지막 전부 다 최바닥에 들어온 업종들이 어떤 거예요? 정유, 조선, 화학, 기계, 그죠? 증권, 다 바닥이죠. 완전 최악인데 2분기 실적에 딱 발표됐을 때 플러스 또는 바닥이 터닝 포인트만 나오면 요 이익의 마지막 감소는 끝이죠. 이제부터 이익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펀더멘탈은요, 절대적으로 2011년 이런 구간하고 동일하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구간에 소재 산업재가 전혀 이익을 못 내지 못하고 이익이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었던 이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이거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자, 우리 외국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연기금 있잖아요. 연기금. 투신이야 맨날 왔다 갔다 할 건데 연기금을 좀 보자면은, 우리, 연기금은요, 이상하게 주식은, 매년 주식을 계속 산다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항상 사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그러냐면, 연기금은요, 돈이 매년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매달 내잖아요. 예, 국민연금 매달 내잖아요. 이 돈들이 전부 다 주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근데 쓰는 사람보다 아직까지 받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내일 되면 돈이 또 들어오네? 또 사고. 돈도 또 들어오네? 또 사고. 이런 거죠. 근데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주식을 요밖에 안 샀다면 살 거리가 많아지겠죠. 돈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더 많이 샀으면 팔 거리가 많아지는데 올해 상반기 연기금 집행은요, 계획의 한 6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매수하겠다는 양보다 훨씬 더 작게 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요. 자, 국민연금 보자고요. 2013년에 연기금 규모가 이 정도였는데 4월달까지 규모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하면 이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만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집행을 요거밖에 안 했거든요. 요밖에 60%니까 여기 반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요만큼 했는데 하반기에 요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금의 여력이. 그럼 언제가 되든지 사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 교육공제는 빼고요. 사학연금 한번 볼게요. 사학연금도요, 국내 주식의 운용 규모가 작년이 요만큼이었는데 5월달까지가 벌써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사학연금 상반기에 집행 많이 안 했죠. 그럼 요만큼 집행했으면 이제 요만큼 집행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도요, 이미 13년인데 5월까지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이만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요만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을 집행하게 될 건데, 더 많은 집행하게 될 것인데, 지금 지수가 과연 낮은 지수인가, 하반기 저 끝에 지수가 낮은 지수인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즉 뭐냐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은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 하반기 되면은 한 1900포인트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반기 뒤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지금 어때요? 최근에 연기금이 매수 규모를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3분기가 충점적인 매수 타임이고 4분기는 지수가 좀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연기금의 운용 규모가 늘어난 부분에서 집행이 가속화되는 지점이 또 3분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 플러스 연기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수급적으로는 또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지금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지수가 따로 놀잖아요. 미국이 떨어지든 말든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죠? 따로 놀고 있는데, 제가 이거 사실 지난주 우리 서울경제에서 한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보여드렸고, 지난주도 세미나 할 때 보여드렸던 게 이 내용인데,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근데 이 변화가 유럽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이닉스를 제가 29,600원, 39,000원에, 39,000원에 추천해서 5만원 매도 사인 낼 때까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올라갔죠? 포와 같은 건데, 바로 지금의 미국과 유럽. 그러고 나서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여기의 모습에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는요, 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베타라는 게 있어요, 고베타. 베타가 높다는 이야기인데, 베타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시장, 즉 지수가 1% 올라갈 때, 기업 주가가 1% 올라가면 베타가 1이다. 그런데 지수가 1% 올라가는데 주가가 2% 올라가거나 1% 떨어지는데 2%가 떨어지면 요거를 베타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베타라는 게 별게 아니고 시장 대비 어느 정도 몇 배수로 움직이느냐의 게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 한 장 먼저 던지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시장이 신나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베타가 높은 걸 사야 돼요? 낮은 걸 사야 돼요? 베타가 2짜리를 사야 될까요? 베타가 0.5짜리를 사야 될까요? 어느 걸 사야 되죠? 오케이. 맞췄습니다. 베타가 2. 틀리신 분도 계시죠? 뜨끔. 바로 0.5가 아니라 2를 사야 돼. 시장이 지수가 1% 올라가면 내 종목은 2%, 지수가 10% 올라가면 나는 20% 수익이 나야 되겠죠.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베타가 높은 걸 사야 돼요? 낮은 걸 사야 돼요? 베타가 낮은 걸 사야 되겠죠. 시장이 10% 나가 떨어지더라도 나는 5%밖에 손실을 보지 않는, 이렇게 베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 전체 베타를요, 잘 운용을 해야 됩니다. 강세장에서는 나의 포트폴리오 전체 베타를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올려놔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나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높고 낮은 것들 합해가지고 평균적으로 0.5 정도로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방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지금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보니까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고베타주들이 움직이더라.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베타만 높은 줄 알았는데, 그러면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게 코스닥 1% 올라가면 2% 막 올라가는 종목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것들은 전부 다 고베타죠. 그럼 그것들이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고 한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이 하나가 더 있더라. 그게 뭐냐면 고베타인데 and 저 PBR이다. PBR. 퍼가 아니라 PBR. 즉 뭐냐면 자산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자산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베타가 높은 종목이 올라가더라. 이 말은 거꾸로 하자면은요, 이 놈은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놈인데 자산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의 종목들 보면 뭐 듀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듀퐁은 뭐 화학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캐터필러 종목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요. 캐터필러는 뭐 하는 회사죠? 기계 회사네. 여러분들 두산인프라코어의 자회사 하나 있죠? 뭐죠? 밥캣. 그렇죠? 밥캣의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고베타와 저베타에 속해 있는 업종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실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베타가 1.6이고 0.2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베타가 높죠. 이쪽으로 가야 오케이네. 그죠? 이런 고베타고. 이게 뭐냐면 PBR이니까 위가 높고 낮죠. 밑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쪽 라인이 바로 고베타 앤드 저 PBR주가 된다. 그렇죠?
요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게 세계적 트렌드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뭐뭐 있습니까? 제일 끝에. 한 개씩 불러드릴게요. 적으세요. 볼펜 준비 안 됐는데 외우시면 되고요. 뭐였는데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재방송 주말 내도록 하죠. 조선, 증권, 건설, 에너지, 화학, 은행. 요게 지금요, 고베타 저 PBR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증권주, 스타트 끊어버렸죠? 건설주, 끊어버렸죠? 안 간 게 뭐예요? 화학, 에너지, 은행, 조선이죠?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LG화학 뛰어 올라가려고 하고, 오늘 삼성중공업 수주받으니까 퉁 튕겨나가고, 은행주들 움직이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건 유일한 게 또 에너지. 여기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우리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활발한 상황입니다. 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움츠릴 때가 아니라 때로는요, 뒤에 갈 때는 활짝, 주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버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장을 만났을 때 한꺼번에 많이 버는 사람이 나중에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벌어서 풀어주는 넉넉한 주식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하실 시청자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그 주식 투자하신 지가 어느 정도 네. 되시죠? 기간요? 기간이 2달 정도 됐어요. 2달 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 2년 됐어요. 한 2년 정도 되시고. 2년 정도 되셨으면 참 좋은 장을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셔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런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번 3개월 좋은 장 만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기다리고 있는데.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은 용 안 가더라고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주식의 격언 한마디만 말씀해드리면, 네.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가고 본 종목은 가는 거예요. 네. 본 종목은 잘 가는데 이상하게 가지고 있으면 안 가거든요. 네네. 그런데요, 갈 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가 한 종목씩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네네. 잘 대응하세요. 네네. 예, 우선 포트폴리오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볼게요. 자, 첫 번째 네. 종목을 보니까요. 삼성 SDI가 40%고요. 네네. S넷이 20%, 삼성증권이 10%, 우리투자증권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현금이 네. 20%네요. 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시청자 상담을 통해서 현금 10원도 남기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 SDI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저기 S넷이 툭 들어가 있어요. 네. 했습니다. 물려가지고. 네, 그래서 난데없는 뜬금포의 종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제가 저는 어떤 걸 설명해 드리죠? 무엇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립니까? 항상? 기본 가치. 그렇죠. 기본 실적과 가치 평가를 통해서 하니까. 예. 자, 제일 먼저 삼성 SDI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지금 삼성 SDI가 네. 여기에서 왜 뚫어내지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지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혹시 되시나요? 네, 매물 쪽은 많은 것 같아요. 요 초록색이 뭐냐면 적정주가선이에요. 네네. 적정주가로 올라오니까 치고받고 공방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적정주가선이 살짝 내려가죠. 네네. 이게 뭐냐면 2분기 실적은 그렇게 꽤 좋게 나올 것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 떨어졌다가 3분기에 다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가는요, 적정주가 정도는 방어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 말씀해드리면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는데 네. 목표가는요, 여기 위에 한 단계 레벨업된 적정주가로 선정할게요. 네. 저 가격이 얼마냐면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그거밖에 안 돼요. 18만 원까지는요. 예.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제가 지금 말씀해드리는 건 전부 다 분기 내입니다. 분기 내? 네, 3개월 내에 무조건 저는 항상 목표가는 기본적인 3개월을 기준으로 1차, 2차를 나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여름장 괜찮을 것이고요.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와요.
이게 주도주는 아닙니다. 주도주는 아닌데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S넷인데요. 네. 이 그림 딱 보시고 판단을 해보세요. 네.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딱 보시면. 네. 그간에 제 방송을 많이 보셨으면. 자,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예요?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 고평가죠. 왜냐하면 적정 주가가 여기에 있거든요. 네네. 적정 주가가 3,100원, 3,000, 한 2, 300원 정도 되는데 주가가 6,600원까지 갔으니까 요 이상하게 많이 간 거죠. 네네. 이상하게 많이 갔으니까 너 어디가 일로 와 내려와 이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도 지금도 보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보기는 힘들죠. 네네. 그래서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짜까요 이거? 매도하세요. 매도요? 예. 네. 예, 다음 주에 네. 매수 가격이 얼마냐면 4,900원에 매수하셨네요. 네네. 그 정도 근처 가격 올 거예요. 4,800원 넘어가면 네네. 시원하게 던지세요. 시원하게. 아, 네, 예, 예. 다른 종목 가서 먹을란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자,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증권주인데요. 삼성증권 보시면은,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이 네. 나무의 Y시간 통해서 추천도 해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밸류가 쭉 떨어지다가, 네. 여기서 굉장히 적정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가는 밑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당연한 거죠. 근데 펴졌죠? 네네. 펴지면, 여기서 요 구간 사이에 노는 겁니다. 즉 네. 뭐냐면 39,200원에서 49,200원까지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요거는 조금 더 가서 여기 정도에는 매도를 한번 칠 건데 네. 가격은요 5만원입니다. 네. 5만원 정도 되면 이익 실현 한번 하시자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자, 증권 우리투자증권 자 보시면 오늘도 1% 올랐고요. 이거는요. 네. 지금 아까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밸류가 쭉 떨어지다가 수평으로 펴졌는데 네. 이 기업은 보시면 강력하게 떨어지다가 한 분기 뒤에 돌아요. 네. 도는 시점이요. 삼성증권하고 이 말은요. 실적이 바닥을 언제 찍냐면 삼성증권보다 한 분기 뒤에 찍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의 하락폭이 워낙에 급락해서 지금 반작용으로 튀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여기까지는 순간적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저 가격이 얼마냐면은요. 네. 11,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아, 네. 근데 11,000원 올라가면 네. 요 종목 한 번쯤 팔아주는 게 좋아요. 네. 한 번쯤 팔면 약 한 10% 정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쯤 팔아가지고 또 그 시점에 가서 또 매수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 메모 다 되셨습니까? 네네. 예, 삼성 SDI 18만원, S넷은 4,800원에서 900원 사이 매도 치고, 삼성증권은 5만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은 11,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시고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현금 있는 걸로 서울반도체 사면 안 돼요? 서울반도체요. 네.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서울반도체인데, 요거는 요 그림을 보여드리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네네. 서울반도체 돌아갑니다. 네. 자, 서울반도체야, 나와라. 예, 나왔어요. 예, 네. 서울반도체는 역시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 네. 구간은 맞고요. 충분히 네네. 돌아갈 수 있는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종목이 맞는 것 같네요.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반도 한 10% 정도 사시는 거는 괜찮고, 나머지 10%는요, 네. 제가 추천한 종목도 좀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제가 오늘은 추천드리는 종목이나 저희 네. 포트폴리오 중에서 또 종목 한 종목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서울반도체 사면 얼마에 팔아요? 그거는 그때 다시 또 신청하세요. 네. 예, 그때 다시 신청하시면 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건승하시고요. 올해 네. 대박 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내일장 승부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다음 주장 공략 종목은 역시 업종 대표주입니다. 업종 대표주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다음 주 저의 대박 플러스 승부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기업의 현상을 짧게 말씀해 드리면, 아까 밥캣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지금 소형 그 건설 장비죠. 굴삭기 같은 거.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실적이 너무 좋아요. 밥캣이 원래는 요거 인수한다고 막대한 자금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나가는 이자 때문에 두산그룹 자체가 흔들렸거든요. 근데, 전부 다, DR 발행에 성공하고 자금 유치에 성공하면서 밥캣도 살아나고 있어요. 요거의 목표는 뭐예요? 내년에 상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굉장히 침체입니다. 침체.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굴삭기 시장이 침체라서 두산인프라도 코아도 같은 경우에도 굴삭기는 많이 못 팔겠죠. 그런데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이 파이가 줄어드는데 여기서 점유율이 높아지면 시장의 파이가 증가되면 이 점유율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이거 아주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두산인프라 코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밥캣만 보고 있거든요. 밥캣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밥캣 굴삭기 말고요. 비주력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기계가 이 부분 대단한데 지금 미국으로의 이 공작기 수출이 대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제조업 서비스업의 성공이 제조업으로 이제 파생되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작기계, 엔진 등의 이제 주변 사업부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성인 사업부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제 기업의 안정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니까 원화 강세 굉장히 부담이 많을 건데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손실 보는 부분보다 수출 양으로 더 늘리게 되니까 원화 강세 부분을 넘어서더라.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미주라든가 유럽도 지금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밥캣 뿐만이 아니라 주변부의 모든 사업 부분이 공동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요, 기업의 매출액과 이익은 바닥을 치고 돌아섰죠.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013년 1, 4분기를 바닥으로요. 1, 4분기를 바닥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습니다. 치고 올라갔죠? 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익도 어떻습니까? 이익도 최바닥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가는요, 제자리거든요. 이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터닝 포인트가 나왔는데 주가는 제자리다. 이거 뭐 이상하겠죠? 그래서 밸류밴드로 한번 다시 봤습니다. 요거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어가지고 요거로 보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 코어 이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이래 나왔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바닥으로 쭉 적정 주가선이 떨어졌어요. 여기까지가 하향 국면입니다. 하향 국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요, 회복에서 상향 국면으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가는 아직까지 적정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회복 치고 나가겠죠. 이번에 회복 치고 나가기 너무 좋은 환경이다. 2분기 실적이 나온다면 깜짝 놀라운 실적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기를 아주 기대할 수 있는 실적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면은요, 목표가 매수 가격은요 13,500원입니다. 13,500원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월 목표가는요, 좀 높게 잡았어요. 16,000원 잡았습니다. 3개월 목표가 16,000원 정도 잡았고, 손절매가는 12,5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산인프라 코어 충분히 괜찮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의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부족하고 이 정말 중요한 지금 타이밍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어떻게 나는 이번 여름장을 해나갈 것인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자, 어디 오시는지 아시죠?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언제? 일요일날 저녁 9시에 무방이 열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참석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번 여름장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